서로 다른 지역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회의하고 협업하려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상회의를 위한 줌과 같은 도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격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교수나 교사 또는 강사가 학생들이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과목이나 주제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강의를 한다면 줌 같은 도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교수나 교사, 그리고 학생 상호 간에 활발한 질문과 토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방향 소통이나 의견을 주고받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개발하는 회의나 업무 또는 협업이라면 화상회의용 도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줌과 같은 화상회의용 도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상호작용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회의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뮤럴은 이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본 강좌에서는 첫째, 원격 리모트 워크숍 회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둘째, 비주얼 도구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협업을 촉진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방법. 셋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격팀을 구성하는 방법. 넷째, 상호작용과 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 다섯째, 원활한 의사소통법과 디지털 도구에 대해 설명한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참가자들이 내놓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화이트보드와 같은 공간이나 도구들이 줌 외에도 온라인에서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온라인 협업을 도와주는 도구들은 최근에 개발된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소개되었고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사용해 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뷰라고 불리는 온라인 협업 도구다. 이것은 화상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 그리고 협업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림 그리기나 메모를 할 수 있다. 필자도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 도구인 뷰를 원격 협업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뮤럴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협업 도구들로는 구글의 젠보드, 구글 행아웃, 빅캔버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등이 있는데, 각각은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고 있어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거론한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들을 정리하자면 크게 줌이나 구글 행아웃 같은 화상회의용 도구, 구글 젠보드, 빅캔버스, 구글 드라이브, 뮤럴과 같은 협업용 화이트보드, 그리고 이들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하는 뷰나 구글 행아웃 같은 도구들로 구분된다. 필자는 이들 도구들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도구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화상회의용 도구로는 구글 행아웃이나 줌, 그리고 화이트보드 기능으로는 뮤럴이다. 화상회의용 도구로 줌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구글 행아웃만이 가진 장점이 있는데, 구글 번역 기능이 접목되어 협업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경우 영어로 자막을 제공하여 소통의 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는 영어만 자막으로 제공하는데, 가까운 미래에는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 출시될 것이다. 필자가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뮤럴은 여러 가지 장점과 차별성이 있고, 뮤럴이 개발되었던 3, 4년 전부터 사용했는데, 초기에는 뮤럴이 제한적인 기능만 있어 활용성이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협업 도구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리는 화이트보드와 플립 차트가 있고, 전체 회의 시간을 어젠다에 따라 할당한 시간을 확인하며 진행하는데 필요한 타이머가 있고, 도출된 의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도트 스티커로 투표를 하여 결정하고,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이용하는데, 뮤럴은 온라인에서도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그 외에도 사용하는 양식이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클립이나 테이프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하는데, 온라인에서도 참가자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양식을 움직이는 경우 작업성이 나빠지고, 고정되어 있던 양식이 벼랑간 삭제되거나 옆으로 곳으로 이동되면
이것이 다른 작업자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그대로 반영되기에 작업하는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양식을 고정하는 기능도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작업 공간이 모자라거나 더 필요하면 플립 차트를 비어있는 벽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편리성이 있는데, 반해서 온라인 작업 공간은 제약이 있는데, 뮤럴은 추가 작업을 위한 확장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외국이나 선진 기업들이 사용하여 검증된 다양한 템플릿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필요한 양식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뮤럴을 시작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한데, 첫 화면에서 스타트 나우 프리 버튼을 클릭한다. 가격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스타터와 플러스 요금제가 있다. 한 달간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한 달 후에는 원하는 요금제로 전환된다. 최근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이 이전보다 2배로 높아졌다. 이름과 성, 이메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2번을 클릭한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작업할 공간인 뮤럴을 만드는 초기 메뉴가 나타난다. 새로운 뮤럴을 만들기 위해서 1번을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뮤럴을 만드는 3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메뉴창이 나타난다. 빈 공간을 만들어 시작하려면 1번을 클릭하고, 뮤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잘 알려진 양식을 사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2번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카테고리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고 나서 3번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뮤럴이 만들어진다. 빈 공간의 뮤럴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화면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가운데 공간이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빈 공간을 선택했기에 지금은 빈 공간만 보인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뮤럴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메뉴와 기능들을 먼저 설명한다. 메뉴는 화면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크게 7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한 번 좌상 메뉴가 있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다. 2번의 상자 메뉴, 3번 상우 메뉴, 4번 하우 메뉴, 5번 하중 메뉴, 6번 좌하 메뉴, 그리고 7번 팝업 메뉴가 있다. 이제부터 이들 7가지 메뉴들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한 번 좌상 메뉴는 뮤럴의 공간에서 작업하는 사용되는 도구들을 위한 메뉴다. 모두 8가지 메뉴가 있다. 한 번 대시보드 돌아가기, 2번 텍스트 입력, 3번 도형과 커넥터 입력, 4번 아이콘 입력, 5번 프레임워크 입력, 6번 이미지 가져오기, 7번 파일 가져오기, 8번 그리기 등이다. 여기서 먼저 11번 대시보드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대시보드는 뮤럴의 메인 페이지를 말하는데, 화면의 좌측의 검은 배경색 위에 나타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한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오른쪽의 흰색 배경에는 8가지의 템플릿이 보이는데, 이것은 필자가 기존에 만든 것이고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시보드 메뉴는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가지를 먼저 소개한다. 한 번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보이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4가지 서브 메뉴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작업 공간에 함께 협업을 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기능과 초대된 멤버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기능, 세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바꾸는 메뉴, 마지막은 워크스페이스 정보를 보여주는 메뉴들인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한다. 이어서 대시보드 메뉴 중에서 하단에 있는 2가지를 설명한다. 뮤럴에는 2가지 종류의 방이 있는데 각각의 방에는 다양한 양식의 뮤럴 파일들이 존재한다. 방은 개인용과 협업을 위한 공개용이 있어 별도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좌상 메뉴의 2번째는 작업 공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으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는 기능과 포스트잇을 삽입하고 위에다 텍스트를 입력하기도 하는데, 포스트잇은 용도에 따라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텍스트를 정렬하는 것과 댓글을 추가하는 기능도 있다. 3번 도형과 커넥터를 입력하는 메뉴는 작업 공간에 원하는 커넥터인 직선이나 화살표 등과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을 추가하는 기능이다. 4번 아이콘 메뉴는 뮤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아이콘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번에는 나머지 4개의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5번 프레임워크 메뉴는 뮤럴이 제공하는 5가지 카테고리의 다양한 프레임워크, 즉 템플릿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이아웃, 디자인, 애자일, 비즈니스, 그리고 캘린더와 연관된 템플릿들이 제공된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템플릿을 선택하여 작업 공간에 삽입하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템플릿들이 제공된다. 6번 이미지 가져오기 메뉴는 뮤럴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검색을 통해 찾아서 삽입하기와 외부에서 가져오기, 즉 하드디스크나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작업 공간에 삽입할 수 있다. 7번 파일 가져오기도 6번 이미지 가져오기처럼 외부에서 원하는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이다.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다. 8번 그리기 메뉴는 직업 공간의 굵기가 서로 다른 펜이나 형광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펜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리기 기능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기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상단에 그리기 도구들이 나타난다. 굵기가 다른 3가지 종류의 펜과 형광펜, 지우개,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는 도구들이 보인다. 화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기를 종료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기를 종료하면 화면처럼 그린 것들이 화면에 그대로 보이고 화면에서 이것들의 위치를 이동시키려면 그린 것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는데 그러면 화면처럼 그린 것들의 외곽에 박스가 보이고 좌측 상단에 2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치를 이동하는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크기를 조절하는 용도다. 이제는 2번인 상자 메뉴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1번 타이머 설정은 임의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이 되면 알림음으로 타이머가 종료됐음을 알려준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신속하게 공동 작업을 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왜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종료 시간을 알 수 없으면 협업 작업이 늘어질 수 있기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종료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2번 투표하기는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의견이나 아이디어 중에서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투표를 하는 게 비교적 간단하고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는데 투표하기 기능이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표를 하고 결정할 수 있다. 3번은 뮤럴에 제목이 있는 영역이고 현재는 제목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언타이틀드 뮤럴로 보인다. 타이틀을 입력하면 입력한 타이틀이 나타난다. 타이틀 창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11가지의 새로운 팝업 메뉴가 나타난다. 4번 퍼실리테이터 메뉴는 뮤럴 작업 공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의 화면에만 나타나는데 협업을 주최한 사람에 해당된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만 가질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자 메뉴들의 구체적인 서브 메뉴 사용법은 뒤에서 설명한다. 이번에는 퍼실리테이터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퍼실리테이터 버튼을 클릭하면 퍼실리테이터에게 주어진 슈퍼파워에 대한 6가지 권한이 나타난다. 첫째는 타이머를 설정하는 권한으로 적정한 시간을 설정하여 회의나 협업을 설정한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된다. 2번째는 참가자 전체가 뮤럴의 작업 공간에서 동시에 집중하도록 소환하는 권한이고 3번째는 아웃라인을 사용하고 지시사항을 추가하고 팀원들에게 아직 공개할 상황이 아닌 단계를 감추는 권한이고 5번째는 작업 공간의 사이즈와 배경색을 변경하는 권한이고 6번째는 팀원 중에서 생일이거나 임의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작업 공간에서 축하 이벤트를 하는 권한이다. 퍼실리테이터는 팀원 중에서 자신처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팀원들의 명단이 있는 화면에서 권한 설정을 변경하면 된다. 퍼실리테이터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상대방의 화면에는 소환 기능과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나타난다. 그러면 퍼실리테이터와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타이머를 설정하고 팀원들을 소환하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화면에는 타이머 아이콘만 나타나고 퍼실리테이터 아이콘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파실리테이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퍼실리테이터와 동일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단지 타이머와 소환하기 권한만 갖게 된다. 이번에는 3번 상호 메뉴를 설명한다. 한번 공유하기 메뉴는 다른 사람이 지금 진행하는 작업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기능이다.
초대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알리거나 링크 URL을 알려줄 수 있다. 두 번 내보내기 메뉴는 작업한 결과물을 외부로 보내는 기능으로 PDF, PNG, GIF 파일 형태로 내보내거나 프로그램 소스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삽입하는 임베디드 기능, 그리고 자신이 만든 템플릿을 외부로 공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공개된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하여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공개된 템플릿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퍼블리싱한 것이다. 그 외에도 GitHub나 지라처럼 클라우드에 공개하는 기능과 텍스트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과 작업 공간을 PDF나 PNG 이미지로 내보내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만든 템플릿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뮤럴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기능을 앞에서 설명했는데,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이것처럼 직접 만든 템플릿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상호 메뉴의 다른 메뉴들 중에는 채팅창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팀원들과 채팅으로 소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채팅창의 하단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채팅창 상단에 순서대로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협업에 참가한 팀원들 모두가 볼 수 있다. 채팅창 옆에는 코멘트 창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두 번 코멘트 창이 나타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모두에게 공개된다. 코멘트가 채팅과 다른 점은 채팅은 참가자들이 열린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창이고, 코멘트는 작업 공간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코멘트를 달고 싶은 대상이나 객체를 지정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코멘트 창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3번처럼 작업 공간에서 빈 화면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4번 팝업 메뉴에서 5번째로 보이는 코멘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6번과 같은 코멘트 추가 창이 나타나고 여기에 코멘트를 입력하면 된다. 코멘트 메뉴 옆에는 그동안 작업한 액티비티를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시간 순서별로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고, 바로 옆에는 아웃라인을 활성화시키는 메뉴가 있고, 이것을 클릭하면 아웃라인 창이 나타난다. 아웃라인을 만들고 설정하는 방법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아웃라인 메뉴 옆에는 찾기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찾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난다. 찾기 기능은 작업 공간에 입력한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호 메뉴의 마지막은 헬프 메뉴인데, 이것은 뮤럴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설명해준다. 특히 키보드에서 특수키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설명해준다. 이번에는 4번 하우 메뉴를 설명한다. 작업 공간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뉴로 작업 공간 전체를 보여주고 작업창의 위치를 조정하는 메뉴가 있다.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이 현재 모니터에 보이는 작업 공간이다. 붉은색 사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움직이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작업 공간 영역이 연동되어 움직인다. 5번 하중 메뉴는 화면의 하단에 있는 메뉴로 사용자가 등록한 프로필 사진과 협업에 초대된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 여러 명의 사진 중에서 퍼실리테이터인 사람의 사진에는 별표가 표기되어 구분할 수 있다. 초대된 팀원들 사진에는 별표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퍼실리테이터 사진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축하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의 오른쪽 이미지처럼 화면 상단에서 색종이가 화면 전체에 뿌려지는 이벤트가 나타난다. 이것은 퍼실리테이터만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축하 이벤트는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중 메뉴에서 본인의 사진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을 직접 초대하거나 초대 링크 주소를 알려주거나 자료를 내보내게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임베디드 시키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작업 내용을 보기만 하거나 또는 수정 권한까지 주거나 선택할 수 있다. 6번 하자 메뉴에도 사용자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고 프로필을 세팅하거나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저장 장치와 동기화하거나 공지사항 확인, 워크스페이스 정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뮤럴을 로그아웃하는 기능이 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진다. 프로필 세팅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등록한 프로필 정보들이 나타나고 수정할 수도 있다. 인테그레이션에서는 뮤럴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과 연동하는 기능이다.
내비게이션은 작업 화면을 어떻게 이동하고 위치시키는지 마우스의 사용법을 설명해준다. 공지사항은 뮤럴에서 개정되거나 알리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 메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워크스페이스는 사용자의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화면에서 매니지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들이 나타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회사의 로고를 삽입하거나 사용료 청구 안내를 보내는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을 세팅할 수 있다. 7가지 중에서 마지막 메뉴인 팝업 메뉴인데 이것은 작업 공간의 빈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나타난다. 여기에는 16가지 메뉴가 있다. 화면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메뉴가 하나씩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가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메뉴이고 오른쪽 메뉴는 작업 공간에 어떤 작업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메뉴다. 오른쪽 메뉴를 먼저 설명하면 한 번은 뮤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두 번은 작업 영역을 링크시키는 기능인데 이것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 공간에 해당되는 링크 주소가 나타나고 이것을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작업 공간으로 접속할 수 있다. 3번은 포스트잇을 추가하고 4번은 텍스트를 추가하고 5번은 코멘트를 추가하고 6번은 객체를 다른 객체의 앞으로 가져오고 7번은 다른 객체의 뒤로 이동시키고 8번은 객체를 복사하고 9번은 객체를 화면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억 조정시키고 10번은 아웃라인을 만들고 11번은 작업 영역을 외부로 내보내고 12번은 뮤럴 작업을 종료하고 13번은 작업 영역 스타일을 복사하고 14번은 텍스트를 복사하고 15번은 작업한 내용을 CSV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고 16번은 작업한 내용을 삭제하는 기능이다. 화면의 왼쪽에 있는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 한 번은 포스트잇을 추가하고 2번은 텍스트를 추가하고 3번은 코멘트를 삽입하고 4번은 입력 영역을 추가하고 5번은 뮤럴의 작업 공간 크기를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로 조절하고 6번은 객체나 템플릿을 고정시키고 7번은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오고 8번은 붙여쓰기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뮤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뉴들과 사용법을 설명했다. 이제부터 뮤럴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워크숍이나 협업을 진행하기에 필요한 템플릿을 가져와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격적으로 뮤럴을 실제 업무나 협업에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뮤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시보드에서 빈 공간만 있는 뮤럴 작업 공간을 만들고 이것의 이름을 열린 토론 퍼실리테이션으로 제목을 달았다. 화면처럼 빈 공간만 있는 상태다. 참고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것인데 이와 같은 방식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이다. 오프라인 워크숍에서 사용하는 문제 해결 양식이다. 이것은 필자가 근무했던 지휘에서 개발한 5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템플릿이기도 하다.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15페이지 양식이다. 이들 양식을 각각 JPG 파일로 변환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그런 후에 뮤럴에서 가져오기를 하면 된다. 뮤럴의 메뉴 중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나면 새롭게 나타난 팝업 창에서 컴퓨터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앞에서 JPG 파일로 저장한 양식을 모두 선택하여 뮤럴로 가져온다. 화면에는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온 JPG 양식이 모두 뮤럴의 작업 공간 화면에 보인다. 이들 양식을 적절한 위치에 분산하여 배치시킨다. 이 작업은 마우스로 해당 양식으로 클릭하여 이동시키면 된다. 화면에는 가져온 양식을 원하는 위치로 분산하여 정렬한 모양이다. 아웃라인은 뮤럴이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으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쇼와 같은 기능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가져온 16개의 이미지 양식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16개 양식이 화면 전체에 보이지만 한 번 양식만 가지고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한 번 이외의 다른 양식들은 굳이 화면에 보이게 할 필요 없이 한 번 양식만 화면에 가득 차도록 보여주는 게 작업성을 높여준다. 그런 후에는 2번 양식만 가지고 작업하고 이렇게 16번까지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한 번 양식부터 16번 양식까지 각각을 한 번에서부터 16번 아웃라인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당되는 양식이나 객체 하나를 아웃라인을 설정하면 아웃라인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고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문도 넣을 수 있다. 화면에는 16개 양식 이미지, 각각의 한 번부터 16번까지의 아웃라인으로 설정된 모습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아웃라인 목록이다. 그러면 워크숍이나 협업을 시작하면서 한 번 양식을 사용한다면 이것만 화면에 가득 차도록 확대하면 좋은데 마우스 버튼을 사용하여 화면을 수동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아웃라인에 한 번을 클릭하면 한 번 양식만 화면에 나타내준다. 그런 후에 다음 양식이 필요하다면 두 번 아웃라인을 클릭하면 두 번 양식만 화면에 보여준다. 예를 들어 10번 양식으로 토론이나 협업을 하는 중간에 두 번 양식에 기록한 내용들이 궁금하거나 참조할 필요가 있게 되면 아웃라인 목록에서 두 번을 클릭하면 순간적으로 두 번 양식이 화면에 나타난다. 아웃라인은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려면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양식을 이미지로 준비하여 뮤럴로 가져오고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에 각각의 이미지를 아웃라인으로 하나씩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배치한 양식을 다른 참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로 클릭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동시켜 양식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화면에 있는 양식이나 객체를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다. 고정시킨 것을 다시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 조정은 퍼실리테이터만 할 수 있다. 화면에는 두 번 아웃라인이 선택되어 두 번 양식만 화면에 보인다. 협업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즉 참가자들에게 시간의 경과를 알리고 통제를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참가자들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시간에 대해 유념하고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았는데 뮤럴은 화면 상단에 타이머가 있다. 퍼실리테이터가 적절한 시간을 설정하고 가동하면 남은 시간을 참가들 모두에게 보여준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많은 도출되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쉽다. 손을 들거나 아니면 투표용 스티커를 아이디어에 붙여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손을 드는 것은 투표한 이력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어렵고 투표에 참여시키기도 난감해진다. 그런데 뮤럴은 투표하기 기능을 제공하는데 거의 환상적인 수준이다. 평소에 필자가 오프라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온라인에서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뮤럴이 이것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이다. 화면의 메뉴처럼 투표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투표할 개수를 정하고 시작하면 참가자들은 정해진 개수만큼 투표를 하면 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설명 화면을 보여주므로 그대로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투표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클릭하면 거기에 동그랗고 작은 점이 표기된다. 만약에 주어진 투표수가 3개라면 3개의 아이디어를 클릭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클릭한 것들도 확산되어 동그란 점으로 표기된다. 투표하기가 시작되면 화면 상단에 투표 진행 상황이 나타난다. 두 번처럼 본인이 몇 표를 투표했고 몇 표가 아직 남았는지 알려준다. 주어진 투표를 모두 마치면 3번의 투표 종료 버튼을 클릭한다. 참가자들 모두가 투표를 종료하면 투표 종료 메시지가 나타나고 다음의 화면처럼 투표 결과를 보여준다. 투표가 된 아이디어들의 목록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몇 표를 받았는지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면 된다. 양식별로 투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투표를 실시한 단계가 어떤 것인지 목록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주제 구체화 단계에서 투표가 실시됐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2단계를 종료하고 나면 다음 단계인 문제점 도출 단계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양식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쪽 아웃라인 목록에서 3번을 클릭하면 순간적으로 3번에 해당되는 양식을 화면 전체에 보여준다. 만약에 작업 화면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 된다. 화면에는 아웃라인 9번을 클릭했더니
9번에 해당되는 양식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15장의 양식을 모두 사용하여 의견과 아이디어를 채워넣고 중간에 투표도 실시하고 모든 워크숍을 종료하면 화면과 같은 자료가 남게 된다. 여기서 전체 자료를 한 화면에 모두 보이게 하고 싶으면 마우스 휠을 움직여 화면을 축소하면 된다. 혹시라도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하여 이동하면 된다. 협업을 하여 작성한 자료나 파일을 참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화면 상단에 있는 제목 옆에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새로운 팝업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서 자료를 공유하거나 내보내기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화면에는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한 경우에 나타나는 창이다. 여기서 자료를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선택하여 보낼 수 있다. 앞에 화면에서 내보내기를 종료하면 화면 상단에 이메일로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뮤럴에서 작업한 자료를 내보내게 하고 나서 잠시 후에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면 뮤럴에서 자료를 보냈다는 내용이 받은 편지함에 나타나고 이것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메시지가 보인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화면에는 PDF로 공유한 경우에 받게 되는 자료의 샘플이 보인다. 이제부터 대시보드를 관리하고 운영 방법을 설명한다. 메인 메뉴에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나타난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그동안 만들거나 참여했던 뮤럴 작업 파일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좌측 메뉴에서 모든 뮤럴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뮤럴 목록이 나타난다. 최근에 오픈하거나 작업한 뮤럴 목록이 나타난다. 뮤럴 목록 중에서 중요하다고 별표로 표기한 목록을 보여준다. 뮤럴에서 제공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무료로 공개한 템플릿 목록들을 카테고리별로 보여준다.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으니 차분하게 둘러보고 필요한 것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뮤럴의 사용법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뮤럴을 더욱 효과적이고 잘 쓰려면 사용법에 대한 학습은 필수다. 따라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한 만큼 뮤럴의 효과를 비례하여 얻게 될 것이다. 방은 폴더와 같은 기능이다. 다양한 뮤럴 파일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게 된다. 이때 이것들을 폴더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편리한데 방이 폴더와 같은 개념이다. 방은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다. 방을 만들 때는 이름을 입력하고 개인용과 공개용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하고 방에 대한 설명문을 입력하면 된다. 새로운 뮤럴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빈 뮤럴 만들기와 뮤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화면은 뮤럴이 제공하는 템플릿 중에서 챌린지 휠을 선택한 경우에 보여지는 작업 공간이다. 이 템플릿은 이미 4개의 아웃라인까지 작성된 것으로 부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방에는 개인용과 공개용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에는 개인용으로 만든 방에 있는 목록들이 보여진다. 화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 함께 협업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뮤럴 목록이 보여진다. 현재 작업 중이거나 작업을 완료한 뮤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 사용하는 메뉴의 사용 방법이다. 대시보드에서 개인용으로 만든 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협업하는데 필요한 공동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뮤럴이란 도구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온라인 협업 도구들에 비해서 메뉴의 종류도 많고 사용법도 복잡한 게 사실이다. 대신에 다른 도구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필자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 볼 때 뮤럴만큼 파워풀하고 유용한 도구는 흔치 않을 것이다. 사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작업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리더라면 뮤럴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팀원들이 보게 되거나 함께 협업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한다면 리더에 대한 신뢰도와 리더십이 증가할 것이다.